안녕하세요. 창원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결제하신 내역에 대해서 유료 컨텐츠로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보실 영상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무재고 무자본 월 수익 50만원 만들기.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자의 사례, 저의 사례죠. 월 50만원 이외에 추가로 벌어지고 있는 재미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식, 즉 경험 컨텐츠 비즈니스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꼭 알아야 할 5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블로그 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유튜브 꼭 알아야 할 팁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6번째, 유튜브 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매자의 사례, 즉 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컨텐츠 수익 월 50만원 이외에 추가로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컨텐츠를 남김으로 해서 크게 4가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광고 컨텐츠 수익이죠. 광고 수익으로 월 한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이라는 이 수준은 2020년 1월 수준이고 지금 현재가 2020년 3월인데 아마 이번 달에는 한 6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하신다라고 하면 이 컨텐츠 수익은, 즉 광고 수익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계 비즈니스, 경영 컨설팅이죠. 제가 생산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시고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이제 컨설팅 문의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 수익 외에 저에게 별도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마케팅 채널이고요. 그리고 블로그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 등을 하다 보니 제가 강사로서 활동한 부분, 그리고 제가 생산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다 보니 그런 컨텐츠를 보시고 강의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비즈니스, 협업 제안이죠.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1년하고 한 2, 3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 시점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컨설턴트 모임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컨텐츠를 생산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금전적 그리고 비금전적 다양한 기회, 비즈니스 연결고리 등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는 창원 멘탈 코치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블로그 또는 제가 만든 유튜브에 저는 대부분 이 카톡 플러스 친구라는 이 링크를 제가 다 심어두었습니다. 즉, 이 카톡 플러스가 저한테는 이 홈페이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산한 컨텐츠를 보시고 추가 문의가 있을 때는 저쪽에 이제 카톡으로 문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고요. 보시는 게 제 카톡 플러스 친구입니다. 지금 친구가 468명 정도 되었는데 이 카톡으로 제가 멘토링, 상담 요청, 컨설팅 요청, 강의 요청 등을 제가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접수 시즌이 되면 저는 얼굴 본 적도 없는 저한테 카톡으로 사업 계획서를 보내주셔서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한번 피드백 해달라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다양한 사례도 있고요. 이건 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제 카톡 플러스 친구의 지금 468명을 100%로 봤을 때 한 5% 정도가 저랑 만약에 이러한 상담이나 실제 유료 비즈니스 연결된다고 했을 때 대략 20명 정도의 제가 서비스한 그 객단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작게 받을 경우도 있고 많게 받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객단가로 곱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저한테 순수 매출, 순수 수익이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영 지도사들은 따로 원가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원가이기 때문에 시간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의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경영 지도사로서 컨설턴트인데 컨설턴트 내에서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래서 자기 먹거리를 스스로 창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컨설턴트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간에 이 부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문 자격사가 뭔가 스스로 고객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자격증은 장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활동과 스스로 유망 고객을 창출하려는 그 노력, 그 능력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저의 사례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망 고객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프로세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부분은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족발집을 하시건, 아니면 치킨집을 하시건, 아니면 청소 서비스업을 하시건, 제조업을 하시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본질에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의 사례인데, 제가 유튜브 광고를 삽입한 그 조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9월에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달성이 됐었습니다. 그 조건은 구독자 1000명, 그리고 누적 시청시간 4000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성을 하셔야 되고요. 심사 신청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광고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18년 9월에 스타트해서 2019년 4월에 광고가 적용이 되었던 그러한 이제 저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첫 번째, 블로그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운영 기간은 90일 이상을 하셔야 되고, 포스팅 개수는 최소 30개 이상, 그리고 월 방문자나 페이지 뷰 수 등에 대한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네이버 블로그 측에서는 정확하게 월 방문자 수가 어떤지,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광고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준점을 공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포스팅 개수 30개 이상 진정성을 가지고 했을 때 광고가 붙을 수 있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광고가 적용이 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는 이 광고 상품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 경험 컨텐츠 비즈니스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컨텐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종류는 많습니다.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을 컨텐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과 지식,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컨텐츠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유익이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컨텐츠이고요. 그리고 재미도 콘텐츠이고, 공감, 이혼, 재혼 등도 콘텐츠이죠. 그리고 스토리, 사업을 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대박을 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교도소를 갔다 와서 내가 다시 잘 살고 있다라거나, 다양한 이제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콘텐츠의 종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는 제가 즐겨보는 이제 유튜브 채널들인데요. 지금 이 준하라는 이 브랜드명을 쓰시는 분은 시골에 사시면서 다양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2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MJ라는 이제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도 구독자가 한 8만 명 가까이 되죠. 아마 30대 여성분인 것 같은데, 개인의 고시원 생활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자기의 고시원 생활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하여간 이분은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훈TV라고, 이 부분 역시 제가 즐겨본 채널인데, 이 부분은 자기가 조폭 출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조폭 출신인데 지금 마음을 다시 다잡고 열심히 살고 있다. 뭔가 이러한 컨셉으로 방송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과장이라는 이분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중소기업의 이제 현실과 중소기업의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 중에 대다수가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공감, 소통하는 컨셉으로 해서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도 구독자가 1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회사를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잡하는 허대리, 이분 또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은 이제 직장인이 어떻게 투잡을 할지, 어떻게 이제 별도의 수익을 벌어들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고 계시고, 역시 투잡과 부가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엔잡하는 허대리, 이분의 채널에서 또 많은 소통과 공감,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경험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했을 때 즐거운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결국 나를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나는 어떤 컨텐츠를 생산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즉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나의 아픔은 무엇이고 나의 성취는 무엇이고 나의 성공 스토리는 무엇인지, 뭔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컨텐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겟 중요하죠. 타겟.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의 컨텐츠를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20, 30대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퇴하신 50대 이상 분들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여성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남성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그 타겟이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나의 컨텐츠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타겟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겟, 즉 유망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즉 그 유망 고객에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인지, 성공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이런 실패한 사례를 알려주고 싶은지. 성공 스토리만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한 것도 스토리가 되고요, 이혼도 스토리가 되고 재혼도 스토리가 되고, 뭔가 나의 아픔도 스토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유망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유망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컨텐츠를 생산함에 있어서 나와 유사한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분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즉 차별화를 하자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내 컨텐츠를 표현할 것인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크리에이터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분들이 성공한 이유에서 플러스 알파 한 가지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추가로 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잘 고민을 하셔서 잘 벤치마킹 하신 그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를 플러스 알파를 하셔서 그렇게 컨텐츠를 쌓아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2건의 컨텐츠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약속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과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정하시고 여러분과의 그 약속을 지키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표현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명으로 여러분들을 표현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텐츠 종류는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그리고 카테고리는 대략 한 몇 가지 정도로 가져갈지, 대략 한 3가지 정도?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한 뭐 2-3가지 또는 뭐 5가지 미만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잡아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에 대한 부분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나는 뭐 돈을 벌고 싶다라든지, 나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공감과 소통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첫 등록 일자도 정하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올해 해야지 아니면 다음 달에 해야지 라고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남기고 있는 시점이 2020년 3월 상반기인데,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1일에 나는 첫 등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 편집하는 법을 배우건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등록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 등록 주기, 이 부분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나는 3건 올리겠다라고 하면 3건을 올리셔야 되고, 일주일에 2건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2건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등록 주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정하셔서 꼭 그 약속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 부제, 나는 어떤 컨텐츠를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그러한 타겟 고객을 정해서 그 고객들에게 나는 무엇을 제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첫 등록 일자와 컨텐츠 등록 주기는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메모를 하셔서 여러분들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 블로그 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네이버를 보게 되면 동영상은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고 블로그 쪽에 지금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애드포스트 쪽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지금 붉은색 박스 친 내용이 뭔고 하면 네이버 쪽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활성화할 테니 더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십시오 라고 지금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없던 광고 영역이 더 생기고 있고 광고 단가가 더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네이버에서 블로그 쪽 영역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보시는 그래프는 월별로 제가 벌어들이고 있는 광고 수익을 보고 계신데 지금 2020년 2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5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3월 달을 보면 한 17만원, 18만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별 추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별 추이를 보게 되면 월별 어느 정도 광고 수익을 벌어들일지 제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긍정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블로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유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포스팅 작업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월 한 20만원 정도 수준도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제가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즉 동영상 쪽이죠. 보시는 부분은 클릭당, 조회당, 광고 수익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추가로 업데이트는 하진 않습니다만 2019년 상반기에는 조회당 한 3, 4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었고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는 한 보시는 바와 같이 1.5원, 2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올해 보니까 1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1원이 채 안 되는 그 광고 수익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동영상 쪽을 거의 손을 놓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쪽은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이버 TV는 그걸 손을 놓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데이터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꼭 알아야 할 팁 5가지에 대한 부분인데 체류 시간이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 블로그에서는 최신성, 즉 언제 최근에 글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체류 시간도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검색, 노출, 클릭, 이탈까지 해서 총 체류 시간이 5초에서 10초밖에 안 되는 컨텐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류 시간이 짧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블로그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고 뭔가 컨텐츠가 노출되어서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블로그 내에서 다른 게시물도 보게 되고 거기서 뭔가 공감이 되어서 공감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소통을 하다 보면 총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한데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면 최신에 올라온 컨텐츠가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양질의 포스팅을 위해서 이 블로그 알고리즘에서는 그 체류 시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컨텐츠가 상대방한테 볼만한 컨텐츠, 이왕이면 체류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컨텐츠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되고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블로그 컨텐츠 광고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분석이 중요한데 제가 키워드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 예시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비즈니스 광고라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광고에 들어가셔서 검색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검색 마케팅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고 보이시죠? 키워드 도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실 때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실제 사례로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도시락과 관련된 뭔가 이 판매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트란 키워드를 잡고 제목이나 본문에 이렇게 해서 아무리 포스팅을 해봐야 절대 노출이 안 됩니다. 왜? 이 다이어트란 키워드는 모바일에서만 한 20만 회 정도 조회가 되는 아주 경쟁 강도가 아주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은 포스팅 해봐야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도시락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모바일에서 한 달에 한 9,000건 정도 검색이 되고 클릭률이 한 6% 정도 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검색 수는 작지만 클릭률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밀도 높은 키워드, 정보 탐색용 키워드가 아니라 구매를 하려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목에 키워드 하나 넣어주시고 설명 쪽에다가 키워드 넣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량이 작은 즉 C급 레벨의 키워드부터 해서 B급 레벨, A급 레벨의 키워드로 이렇게 계속
포스팅을 단계별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한 C급 레벨로 한 두세 달 정도 하시고 B급 레벨로 또한 한두 달 정도, 그리고 A급 레벨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키워드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팅 하시기 전에 그 키워드를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블로그가 되었건 유튜브가 되었건 컨텐츠를 등록을 하시는 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숙지를 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키워드 플러스 알파를 활용하라라고 했는데, 그 키워드를 제목에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본문에다가 한 3, 4개 정도, 그리고 사진을 한 3, 4장 정도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외부 링크는 특정한 목적 아니면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2, 3개, 3, 4개 이상을 하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거 하나, 아니면 링크를 달지 않든지, 그래서 외부 링크는 특정한 목적 아니면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뷰는 모바일 뷰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PC에서 보실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한번 보셔서 모바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포스팅한 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셔서 그 다음에 포스팅 하실 때 잘 참고를 하셔서 글자의 길이라든지 염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포스팅한 내용인데, 키워드를 잘 잡았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한 달 반 전에 작성한 글인데,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설명은 제가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쭉 했고, 광고 달려 있고요. 링크는 제가 유튜브 링크를 달았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저는 통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저만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적었는데 누적 조회수가 10,000건 정도 됩니다. 유입 경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키워드가 다 튀어나옵니다. 통합 검색 모바일인지, 통합 검색 PC인지, 블로그 모바일 영역인지, 뷰 검색 모바일인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포스팅 할 때 그 키워드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신다라고 하면 저처럼 한 달 반 전에 올린 건데 조회수가 한 10,000건 정도 되고, 이 건으로 저한테 유튜브 트래픽도 발생이 되고 광고 수익도 발생이 되는 좋은 하나의 양질의 포스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절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C레벨의 키워드부터 한 두세 달 정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B레벨의 키워드 하시고, 그 다음에 A레벨의 키워드,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전후되면 저처럼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좋은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광고 수익은 뭐 당연히 기본인 것이고요.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벤치마킹도 잘 하셔야겠죠. 비슷하거나 동일한 주제의 블로그, 그리고 잘 되는 블로그 벤치마킹 5개 정도 하시고, 반대로 잘 안 되는 블로그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잘 되는 것은 왜 잘 되는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잘 여러분들이 그 차별화 부분을 접목하셔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블로그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해야 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무계획, 느낌이 올 때 블로깅을 하는 것이죠. 저는 포스팅 계획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 2, 3회 한 번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으로 부담 없이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즉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블로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블로그와 유튜브를 같이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로그와 유튜브와 블로그 간에 서로 이렇게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채널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동영상 유튜브가 핫하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내용은 영상으로 표현했을 때 좋은 게 있고,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 즉 블로그로 표현했을 때 좋은 게 있습니다. 각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의 그 컨셉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상호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트래픽을 주고받으면 제일 좋다는 것이죠. 저는 블로그에도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고 유튜브에도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누군가는 편한 거 뭐라라는 것이죠. 블로그나 유튜브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는 카톡 플러스 친구나 네이버 톡톡 링크를 심어주는 게 좋고요. 유튜브를 하실 때도 카카오톡 링크를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 문의가 연결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심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호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성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주소가 제 블로그 주소인데 제 블로그 주소를 벤치마킹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로직을 다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일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기장은 여러분만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습관을 가지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일기장이 되건 무엇이 되건 상관없습니다만 왜 가능성, 즉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만 그냥 일기장이라 생각하시고 포스팅을 하시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검색 로직이라든지 그런 C급 키워드, B급 키워드, A급 키워드 그런 키워드 레벨을 검토를 하시면서 그리고 통계를 보시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일기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포스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유익함을 줄 것인지 즐거움을 줄 것인지 정보를 줄 것인지 공감을 줄 것인지 뭐를 줄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포스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의 블로그를 통해서 상대방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유익, 재미, 감동, 스토리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포스팅을 해야지 일기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가 의미 있는 블로그가 된다라는 것이죠. 5번째 유튜브 꼭 알아야 할 팁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은 직접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능은 편해지고 있고 과거보다 현재가 편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능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화면 날리는 거 컷 눕기 딴다 그러죠.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한 땀 한 땀 다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이트에서 5초면 따버립니다. 제가 실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과 이미지는 제가 무료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받은 사진이고요. 제가 이 사과의 배경은 날려버리고 이 사과 이미지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포토샵으로 하나하나 다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딱 5초 만에 끝내버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remove.bg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사과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업로드 하죠. 여기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딱 3초 걸렸습니다. 3초 만에 이 중간에 있는 이 형상을 배경을 날려버리고 이 이미지만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예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은 아주 편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의 본질은 컷하는 거와 영상을 자르는 거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음악이 되었건 사진이 되었건 삽입하는 거 그리고 자막 이게 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제 혼자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자막은 브루 자막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료로 자막을 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은 모바비나 곰믹스, 키네마스터, 블로라는 다양한 어플이 있기 때문에 무료 어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되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능한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 기능에 고민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을 때 제일 즐겁고 좋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유망 고객, 즉 타겟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 기능과 편집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선생님은 유튜브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옵니다. 40대 초반인 저도 유튜브 하는 법을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체류 시간, 즉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유튜브에 등록한 영상이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맞춤 영상 또는 추천 영상으로 노출이 되어야 되고 또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검색 제작하죠. 우리가 만든 유튜브의 내용을 누군가 관련 제목으로 검색했을 때 우리의 컨텐츠가 검색이 되어야 됩니다. 좌측이 되었건 우측이 되었건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어야지 우리의 컨텐츠가 노출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알고리즘의 본질은 우리가 만든 영상의 그 품질이죠. 그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상은 맞춤 영상, 추천 영상으로 될 수도 있고 상단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석, 통계와 친해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다양한 디테일한 통계가 나옵니다. 즉 나의 컨텐츠를 본 성별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고 연령대, 어느 지역인지, 어느 기기로 봤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제가 보여드리면 시청 시간, 광고 수익,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부분, 재생 위치, 검색인지 아니면 링크를 어디서 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 또 다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기로 들어왔는지, 구독자, 이탈자는 몇 명인지, 댓글, 공유, 특수 효과는 몇 명이나 클릭을 했는지, 최종 화면까지는 몇 명이나 갔는지 아주 디테일한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이상의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보아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통계를 보지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를 관리,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와 필히 친해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키워드와의 연결고리가 중요한데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 영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배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영상의 제목, 상단에 등록할 거, 그리고 설명의 본문, 해시태그 이렇게 키워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둬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사로 검색을 했는데 세무사 컨텐츠가 뜨지 않습니까? 제목에 세무사가 있고 그리고 영상을 닫고 보면 여기 보면 세무사 합격수기, 세무사 브이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영상을 등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목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달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태그를 달아놓으시면 이렇게 상단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등록했을 때 또 별도로 해시태그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는 노출이 안 됩니다. 즉 C레벨의 키워드, 검색량이 낮은 것부터 B레벨, A레벨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가셔야 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유튜버는 유튜버가 좋아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불편하지만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즉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할 만한 짓을 하는 유튜버는 성공하는 유튜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성공하는 유튜버는 유튜버가 좋아하는 영업사원이다라는 것이죠. 유튜브는 누굴 좋아할까요? 일단 우리는 유튜브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주도 있고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시청자도 있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즉 유튜브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광고주라는 것이죠. 광고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주가 좋아할 만한, 유튜브가 좋아할 만한 크리에이터는 누구냐? 즉 광고주가 또는 유튜브가 좋아할 만한 영상은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본질은 양질의 컨텐츠,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긴 그러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장비빨을 내세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그런 지원 사업도 혜택을 받으시는데 관심이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비 구매 없이도 충분히 유튜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무료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이 다 가능하고요. 저도 아무 장비 없습니다. 저는 3만짜리 핀 마이크 하나 산 게 전부고 저는 아무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핀 마이크 하나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3만짜리 마이크 하나는 핀 마이크는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핀 마이크를 꽂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오디오가 더 중요합니다. 오디오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디오에 대한 부분에는 신경을 씀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은 하되 남은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은 하되 남과 다른 차별점 하나는 방점을 찍어주고 가자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차별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타인 따라한다고 동일한 퍼포먼스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참고로 푹 익힌 김치를 좋아합니다. 생김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생김치를 좋아합니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최신순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최근에 컨텐츠를 올린 분이 상당히 노출될 확률이 높은데 유튜브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오래 익혀둔 고객한테 검증을 받은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 잘 나오는 컨텐츠가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텐츠의 본질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나의 아픔이 있거나 슬픔, 환희, 절망 그런 스토리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컨텐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성에 시청자들은 여러분들한테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할 거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자 300명에서 500명 정도 운영기간 6개월 정도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십니다. 10명이 도전하면 8명 이 구간에서 다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포기할 거면 아예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을 때 다양한 이점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내를 하시고 일주일에 컨텐츠 2건 정도 한 번 했을 때 한 2-3시간 정도에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을 하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컨텐츠가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러한 누적의 힘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약속을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주 컨텐츠를 2회를 등록한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 1회 등록 시 3시간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의 컨텐츠를 생산을 하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한 컨텐츠를 분명히 3개월 뒤에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러하고요. 손발이 오그라든다라는 말은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인 거죠. 즉 과거에 자기가 남긴 컨텐츠가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산다라는 것은 학생이 일기를 쓴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록, 즉 일기를 쓰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기록을 좋아할 사람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즉 이러한 기록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정보의 소비자에서 정보의 생산자로 한 단계 레벨업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진화를 한다는 얘기죠. 정보의 생산자가 되었을 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컨텐츠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된다는 부분을 제가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를 알릴 수 있는 셀프 브랜딩으로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좋은 일의 홍보 또는 P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소비자가 될 때 좋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 몸 편한 거죠. 내 몸 편한 거 말고는 좋을 게 없죠. 정보의 소비자가 됐을 때 좋은 건 딱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4 빼기 1은 뭡니까? 3이죠. 그러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 3회, 1회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 정도 레벨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렇게 하시면 저 정도 레벨로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50세 퇴직에도 산만큼 더 살아야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나의 열정,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결렬히 응원을 하고요.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내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은 영상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추가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의사항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 카톡 플러스 친구로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많은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 양질의 유료 콘텐츠를 더 많이 확보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